제209강입니다. 277페이지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 집행인데 큰 목차를 보면 1. 총설, 2는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 집행, 3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 집행, 4번은 배당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전에서 보면 법전 목차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서 제1관이 통칙이고 2관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고 3관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고 4관은 2관과 3관을 통틀어서 종합해서 이제 제4관 배당 절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순서대로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그 다음에 배당 절차 이렇게 갑니다. 자, 교재 277페이지 보면 총설 1. 집행법상의 동산은 부동산 집행에 해당되지 않는 게 다 동산 집행이겠죠. 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의 동산과는 다르죠.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은 다 부동산으로 보고 부동산의 민법상의 동산이라 하더라도 집행에서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이 되죠. 임목, 공영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또 전부 동산이라 보는데 이 동산에는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이 민법상으로는 이 물건이 아니죠. 근데 권리인데도 집행법상에서는 동산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동산은 유체동산과 채권 그 밖의 재산권으로 나눠지는 거죠. 유체동산과 채권 그 밖의 재산권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동산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법상의 동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유체동산이죠. 여기서는 뭐 또 정확히 따지면 또 복잡해질 수 있는데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집행방법의 조문은 188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일단 188조를 한번 봅니다. 자,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통칙에 188조에 보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여기서 동산 그러면 유체동산과 채권을 다 포함하는 거죠. 동산 통칙이니까 유체동산도 그러면 압류에 의해서 개시하는 걸로 봐야 될 겁니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 대상인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 그 다음에 채권자에게 돈을 교부한다는데 그게 배당 절차죠. 압류, 현금화, 배당 이 3단계는 마찬가지고 부동산 집행과 공통되는 거죠. 3단계로 나눠지는 것은. 그 다음에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되고 유체동산의 경우에 유체동산은 189조 제1항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이렇게 시합을 하고 개시하고 사실적 실력적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경우에는 채권 그 밖의 재산권 유체동산이 아닌 경우 제3관에 보면 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 이전이나 뭐 이렇게 기노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를 하고 이게 잘 안 맞네. 교재를 보면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하여 이를 송달하는 방법은 관념적 방법이죠. 집행관이 실력적으로 그것을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것과 달리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경우에는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송달하는 관념적인 방법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초과 압류의 금지 제188조 2항입니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해야 한다. 이거 유체동산과 채권에 공통되는 거죠. 초과 압류 금지입니다. 188조 2항 교재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무잉여 압류 금지인데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 188조 3항입니다. 그러니까 188조 2항이 초과 압류 금지고 3항이 무잉여 압류 금지죠.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무잉여 금지, 무잉여 압류 금지죠. 자, 그 다음에 278페이지 셋째 줄로 가서 유체동산의 경우에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압류인지 판단은 집행관이 한다. 집행관이 뭐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집행관이 집행기관이죠. 유치동산의 경우에 집행관이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인 집행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관이 이제 압류하고 현금화는 하는데 배당은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배당은 201조에 보면 압류한 금지는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집행관이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집행관이 2항에 보면 금지를 주심한 때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채권자에게 인도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매각 대금을 공탁할 경우가 있죠. 222조에 보면 매각 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 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 대금을 공탁해야 한다. 이제 공탁해버리면 배당 절차로 넘어가니까 이때는 법원이 배당 절차 제222조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공탁한 때에는 법원이 이제 배당 절차를 개시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 가지고 압류 현금화는 집행관이 하고 배당은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222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매각 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공탁하고 법원 쪽으로 법원이 이제 그 배당 절차를 담당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유체동산 집행에 있어서 원칙적인 집행기관은 집행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동산에 대한 강제력이 189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그러니까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관한 원칙적인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재 278페이지로 가서 남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누가 하냐? 그럼 뭐 집행기관인 집행관이 해야 되겠죠.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인지 아닌지는 집행관이 판단한다. 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규칙 140조 2항에 관한 설명이 셋째 줄부터 나옵니다. 140조 2항부터 한번 보면 자, 민사집행법 민사집행 규칙입니다. 2항이 먼저 나오는데 1항도 봐버리죠. 자, 제1항 집행관은 압류 후에 그 압류가 법 제188조 제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압류하기 전에 분명해지면 압류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압류를 했는데 나중에 압류가 188조 법 2항의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는 초과 압류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압류를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집행관은 압류 후에 압류물의 매각 대금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는 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무잉여 압류 금지 원칙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셋째 줄에 다시 두 줄 더 내려와서 두 번째 단락이죠. 압류 당시에는 남을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를 일단 했습니다. 근데 압류 후에 보니까 압류 전에 남을 것이 없다 싶으면 압류하면 안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남을 것이 있겠다 해서 압류를 했는데 압류 후에 보니까 남을 것이 없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압류 당시에는 남을 것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압류하였으나 압류 후에 우선권자의 배당 요구가 있거나 압류물의 가치 하락, 또 이런 또 사정 변경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나 비용 증대 등의 사유로 압류물의 매각 대금으로 이제 여기 나옵니다. 압류물의 매각 대금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과 집행 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하냐? 압류를 취소해야죠. 예, 직권으로, 집행관 직권입니다. 누가 신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집행관이 직권으로 압류 취소를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남을 것이 없다는 사유가 압류물 전체에 대해서, 모든 압류물에 대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압류를 전부 취소하고, 전부 취소해버리면 동산 집행 사건은 종료한다. 사건이 종료돼 버린답니다. 예. 이게 이제 58페이지를 참조해보면 사건이 종료하는 경우, 58페이지로 돌아가보면 집행의 종료에서 1. 전체 집행의 종료가 종료 시점에 보면 맨 끝에 전면적으로 불능으로 된 때 전체로서의 집행이 종료된다. 취소해버리면 이제 남을 것이 없으니까 불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취소해버리면 종료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불능으로 된 때 집행이 종료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도 가보면 이 계기의 집행 절차의 종료에도 종료 시점에 보면 일정한 재산에 대한 일정한 집행 방법에 따라 개시된 계기의 집행 절차는 집행 절차가 취소된 때 종료한다. 근데 압류를 취소하면 집행 절차를 취소하는 것은 좀 다르죠. 그래서 58페이지의 종료 시점, 전면적으로 불능으로 된 때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압류 전부를 취소하면 동산 집행 사건이 종료한다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고, 자, 그 다음은 읽어보면 되고, 다로 넘어갑니다. 다. 위 한도를 벗어나는 압류. 자, 위 한도 그러면 일단 법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한도겠죠. 필요한 한도, 이 한도를 벗어났거나 초과 압류가 됐거나 무익녀 압류, 집행 비용이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는데, 무익녀 압류가 됐든 주로 초과 압류 문제가 되겠는데, 초과 압류의 경우에 이 한도,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되냐의 문제겠죠. 무익녀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익녀임에도 불구하고 압류를 했다. 위 한도를 벗어난다. 우리 다가 위 한도를 벗어나는 거, 주로 초과한 것을 의미하고, 무익녀인 경우에도 한도를 벗어나는 압류라고 뭐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여하튼 간에 초과한 압류, 불필요한 압류, 초과한 압류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채무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데 왜 당연무효가 아닌가? 그 점을 행정법, 공법 원리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민사집행법도 공법이죠. 그러면 공법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행정법에 보면 행정행위에 공정력이란 게 있어가지고 일단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뭐 행정처분 같은 거죠. 집행관의 압류 처분도 뭐 넓은 의미에서 행정행위의 일종이라고 보입니다. 공법상 어떤 처분이죠. 행정행위, 압류가 행해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 위법부당, 초과 압류라는 어떤 위법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중대명백설입니다.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할 때는 당연무효죠. 그러면 당연무효입니다. 중대명백한 경우.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도
예, 매우 중대 명백한 어떤 처분 같은 것은 무효로 돌리는 경우가 있죠. 그 외에 그 흠이 중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무효가 아니고 예,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 그게 뭐 법원이 됐든 처분을 한 처분청이 됐든 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이 되는 게 행정행위의 공정력이죠. 일단 예, 당연 무효인 것, 하자가 중대명백해서 당연 무효인 것은 당연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효하다고 통용을 시키고, 나중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그것이 취소된다 이러면 이제 무효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 하는데, 이게 이러한 공법 원리가 여기 민사집행법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초과 압류 위법하죠. 위법하다고 해서 그게 당연 무효냐, 압류가 무효냐? 아니죠.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하고 있죠. 아마 공정력의 법리가 아닌가, 뭐 유추해도 좋고, 예, 공정력의 법리상 보면 집행관의 초과 압류가 비록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것이 압류가 무효냐? 무효는 아니다 이거죠. 취소를 해야죠.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 압류는 유효하다 이겁니다. 초과 압류도 유효하고, 이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예, 총칙 제16조입니다. 총칙이니까 당연히 유체동산 집행에도 적용이 되죠.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할 수 없는 것. 요건 여기 해당되네. 집행관의 집행처분이죠. 압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래서 16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의 방법으로 초과 압류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 이거죠. 불복하면 이제 그 부분을 취소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러기 전에는 당연 무효는 아니고 그대로 유효하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 집행은 다음에 봅니다.